아가씨, 언제까지 저 따위 하인에게 마음을 줘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월선, 그만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니요. 아가씨야말로 정신 차려야죠. 양반이면 양반답게 행동하세요.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라도 있어? 자격. 웃기시네. 오라버니가 원래 누구 것이었는데 내가 먼저 곁에 있었고 내가 먼저 마음을 줬어요. 강돌은 누구의 것도 아니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인 주제에 무슨 선택이야? 그 사람은 내 것이어야 했어. 그런데 아가씨가 다 빼앗아 갔어. 이 저주받은 집에서 뭐든 가진 주제에 왜 내 것까지 빼앗아야 해? 너, 설마. 그래요. 난 이미 끝까지 갔어요.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죠. 나는 윤씨입니다. 조선 남쪽 바닷가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짊어졌다. 우리 가문에는 끔찍한 저주가 내려졌고 해마다 한 척씩 배가 가라앉았다. 하지만 정말 저주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그날 밤 내 운명도 바뀌었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이 죄가 되는 시대. 우리는 사랑을 택할 것인가? 운명을 따를 것인가? 나는 윤심이라고 한다. 조선 남쪽 바닷가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오래된 기와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 집은 대대로 우리 가문이 살아온 곳이지만 수백 년 동안 끔찍한 저주가 우리 가족을 따라다니고 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마을 어른들은 밤이 깊어질 때면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윤씨 가문은 바다의 노여움을 샀다. 저주받은 가문이다. 이 저주의 시작은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마을에서 첫 번째 배가 침몰한 날 이후로 끔찍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날은 음력 8월 15일,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밤이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크고 튼튼했던 배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가라앉았다. 배에 타고 있던 3명의 어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또다시 같은 날, 또 다른 배가 바다에 삼켜졌다. 그리고 그 다음 해도, 또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결국 우리 가문이 바다의 신 용왕의 노여움을 샀다고 믿게 되었다. 어부들은 우리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입을 가리고 속삭였고 장터에서도 우리 가족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시선을 받아왔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자라면서 사람들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고증으로 바뀌어 갔다. 그러나 모두가 나를 멀리했던 것은 아니다. 나에게도 단 한 사람, 평생 곁을 지켜준 이가 있었다. 아가씨, 오늘 바람이 심하니 바닷가에는 가지 마세요. 항상 나를 걱정하며 챙겨주던 강돌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자라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하인이라기보다 오랜 친구 같았다. 강돌은 마을 사람들이 내뱉는 저주의 말들을 믿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내 편이었고 나를 향한 소문들에 대해 분노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아가씨, 바다는 원래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저주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나는 가끔 밤이 깊어질 때 파도가 너울거리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 저주는 정말 없는 걸까? 아니면 우리 가문이 정말로 뭔가 잘못한 걸까? 강돌은 그냥 하인이 아니었다. 그는 내 유일한 친구이자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 마당에서 뛰놀았고 비 오는 날엔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다. 나는 양반가의 딸, 그는 종이었다. 함께 자랐지만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이였다.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강도를 대하는 내 마음이 변해버렸다. 그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스칠 때면 그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다. 어느 날 나는 부엌에서 강돌과 마주쳤다. 늦은 밤이었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마침 강돌도 마당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아가씨, 이 밤에 어쩐 일이세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너는? 방금 장작 더미 정리하고 오는 길입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솔직해지고 싶어졌다. 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강돌이 먼저 말했다. 아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강돌도 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나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무슨 말이야? 저와 이렇게 가까이 계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가씨도 아시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알고 있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 감정이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한 번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돼. 강돌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 저는 평생 아가씨 곁을 지킬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나는 그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아무리 진실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양반가의 딸이 아니었다면, 만약 강돌이 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만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세 번째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우리 집 앞을 지나며 속삭였다. 또 윤씨 가문 때문이다. 이번에는 누가 희생된 거지? 이러다 마을이 통째로 망하는 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무언가 해야 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마을에서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무당, 몰성을 찾아가기로. 몰성은 산속 깊은 곳,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사는 여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용왕과 직접 교감하는 신녀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라고 불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만이 이 저주를 풀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강돌과 함께 몰성의 집을 찾아갔다. 초가집이었지만 기이한 부적들이 문 앞에 가득 붙어 있었고 어디선가 이상한 향 냄새가 풍겨 나왔다. 안으로 들어가자 몰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윤씨 가문의 아가씨로군. 저주를 풀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다급하게 묻자 몰성은 낮게 웃으며 말했다. 저주란 쉽게 풀리는 게 아니다. 특히 내 가문처럼 뿌리 깊은 죄를 가진 경우에는. 죄란요? 우리 가문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죠? 몰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내 옆에 서 있는 강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열쇠다. 뭐라고요? 나는 당황했다. 강돌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몰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저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너희 가문의 조상이 바다의 신을 노하게 했고 그 대가로 이 저주가 내려진 거야. 하지만 저주를 풀기 위해선 신이 선택한 자가 필요해.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가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이 하인이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몰성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럼 강돌이 뭘 해야 한다는 거죠? 몰성은 낮게 중얼거렸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의식을 치러야 해. 하지만 단순한 의식이 아니야. 이건 신과 맺는 계약 같은 거지. 한쪽이 희생해야만 하는. 희생. 내 목소리가 떨렸다. 몰성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의식을 하면 한 사람은 살아남지만 한 사람은 바다의 것이 된다. 그 순간 강돌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제가 하면 되겠군요. 안 돼. 나는 소리쳤다. 강돌은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나는 아니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왜 너야? 왜 내가 희생해야 해? 아가씨, 강돌은 나를 다독이듯 불렀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제가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전 해야 합니다. 아니, 난 못 받아들여.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몰성은 냉정하게 말했다. 선택은 이미 끝났다. 내가 받아들이든 말든 의식은 진행돼야 해. 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강도를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월서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또 다른 하녀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강도를 바라보던 눈빛이 달랐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그녀가 강도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강돌이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유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바깥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거세게 들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월선이 들어왔다. 아가씨,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아가씨는 정말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다. 돌려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해. 강돌 말입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강돌이 왜? 아가씨, 하인과 양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 모르세요? 월선의 말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돌은 원래 제 사람이었어요. 아가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 사람. 강돌은 누구의 것도 아니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웃기시네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인 주제예요? 나는 주먹을 꼭 쥐었다. 월선, 그만해. 이런 말 나도 듣고 싶지 않아. 아가씨가 듣기 싫다고 해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생각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게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월선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혼자 사라지는 일이 많아졌고 밤마다 몰래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강돌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 아가씨, 월선이 요즘 이상합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그녀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 그냥 질투하는 걸까요? 아니, 뭔가 더 있어. 강돌과 나는 몰래 월선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절에서 그녀가 이상한 무당과 만나는 걸 목격했다. 향 냄새가 가득했고 그녀는 작은 종이를 태우며 조용히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다. 나는 싸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 큰일 났어. 월선은 단순히 질투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뭔가 더 무서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거셌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지붕 위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누워있던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월선을 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은빛 머리꽂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아가씨, 이제 끝내야겠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월선,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무슨 짓? 아가씨야말로 언제까지 강도를 붙잡고 있을 생각이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자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런데 그 순간 강돌이 어디선가 뛰어와 나와 월선 사이를 막아섰다. 월선, 그만둬. 강돌 오라버니, 왜 저 여자 앞에 서 계세요? 제발, 정신 차려. 내가 하는 짓이 뭔지 알고나 있는 거요? 월선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서늘했다. 정신 차려야 하는 건 오라버니예요. 난 단지 내 자리를 되찾고 싶을 뿐이니까. 그러더니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힘껏 뿌렸다. 희뿌연 가루가 퍼지면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너희 둘은 끝이야.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숨이 막혀왔다. 무언가가 내 몸을 조이는 듯한 기분이었다. 아가씨, 강돌이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도 움직이기가 힘든 듯했다. 월선이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직접 손에 넣을 수 없다면 너희 둘 다 사라져야 해. 그러나 그 순간 강돌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노란빛 부적이었다. 월선, 미안하다. 그리고 그는 부적을 던졌다. 순간적으로 빛이 번쩍였다. 월선은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지고 바닥에 흩뿌려진 가루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나는 강도를 붙잡고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아무리 저주를 막았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렸다. 강돌이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그래도 너만 있으면 돼. 그 순간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월선이 사라진 후 마을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듯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집을 저주받은 곳이라고 속삭이지 않았고 바닷가로 나가는 배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만은 알고 있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평온해 보여도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순 없다는 것을. 저주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치른 대가는 너무 컸다. 어느 날 강돌이 나를 찾아왔다. 아가씨, 이제 여기서 나가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돌의 손이 내 손을 감쌌지만 나는 그 손을 꼭 잡을 수도 놓을 수도 없었다. 강돌아,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멀리요.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돌은 내가 대답하지 않자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아가씨는 저와 함께 떠날 생각이 없으신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망설이세요?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강돌과 함께 떠난다면 나는 모든 걸 버려야 했다. 윤씨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삶도, 어머니의 기대도, 그리고 아버지와의 인연까지. 하지만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이 집에서 혼자 남아 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강돌아, 난 너무 두려워. 뭐가 두려우세요? 저와 함께하는 게 두려우세요? 아니, 내가 날 원망하게 될까봐 두려운 거야. 전 아가씨를 원망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강돌의 말은 단호했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이건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떠나면 강돌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까? 그렇게 고민하며 하루하루가 흘렀다. 그리고 결국 내 망설임은 화를 불렀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나를 서재로 불렀다.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어두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심아, 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 너와 그 하인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고 있다.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그저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랑이라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나 하는 말이냐? 그는 하인이다.
넌 윤 씨 가문의 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느냐?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하지만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내가 끝까지 이 사랑을 고집한다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가족으로부터 버려진다는 것. 더 이상 윤 씨 가문의 딸이 아니라는 것.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결정은 바꿀 수 없었다. 그리고 나도 알았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나는 아버지의 서재를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강돌과 떠나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이곳에 남아 싸우는 것이 맞는 걸까?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데 문 앞에 서 있는 강돌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한편으로는 애타는 듯했다. 아가씨, 만약 떠나실 거라면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붙잡았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다. 떠나면 모든 걸 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남는다면 과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강돌아,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가씨, 적어도 그쪽이 나을 겁니다. 여기 남으면 아가씨는 평생 외로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가씨를 곁에서 지켜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도망치는 게 정답은 아니야. 난 이 집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어. 내 모든 것이 이곳에 있어. 하지만 이곳엔 저희가 함께할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가씨가 저 같은 하인과 함께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강돌은 감정을 억누른 채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두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느꼈다. 그럼 내가 떠나고 싶다면 떠나. 나는 붙잡지 않을게. 아가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나는 떠나지 않아. 나는 이곳에서 증명할 거야.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아가씨,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난 싸울 거야. 나는 강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결정을 내린 나는 곧바로 움직였다. 대문을 활짝 열고 마을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불렀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내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바라보았다. 기대 반, 의심 반이었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다들 우리 집이 저주받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저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반응을 살폈다. 우리 마을을 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저주를 끝냈습니까?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 바로 강돌입니다. 그는 하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렸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어디까지나 하인일 뿐이야. 그래, 신분이 다르잖아. 누군가 작게 말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강돌은 더 이상 하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강돌조차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봤다. 나는 그의 자유를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고 싶다면 나는 그를 보내줄 것입니다. 나는 강돌을 바라보았다. 강돌아, 내가 떠나길 원하니?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무릎을 꿇었다. 아가씨,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아가씨 곁에 남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고 강돌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이상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집을 개조해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강돌은 더 이상 하인이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운명이었을까? 아니, 이건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다.